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러면 1번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하기 전에 1번 분들이 내년 새해에 받게 될 이 복주머니 먼저 열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1번 분들은 내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되게 옮기길 잘했다 이러한 축하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카드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번 분들 내년에 일어날 대박 사건으로 이동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강하게 눈에 띄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배를 타고 좀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물리적인 이동, 이사나 이직, 사무소 변경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학원이나 학교에 간다든지 뭔가 현재 머물던 곳에서 물리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동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비물리적인 이동이나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장이나 직업이 변경된다거나 나의 뭔가 신경이 변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내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어떠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송두리째 바뀐다거나 뭐 좌우명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거든요. 이거를 이 이동수라는 거를 대인관계로 변화는 시켜봐도 되는데 이제 사람이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뭔가 나한테 이제 새로운 사람이나 동료, 친구, 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러한 변동, 이동수에서 직업운과 애정운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 내년 직업운과 애정운 자리에서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좀 풋풋한 그러한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수가 내년에 초중반기에 아주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시기로 따져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 1월부터 정말 늦어도 8월까지는 1번 분들이 대대적으로 어떠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동은 그냥 비슷한 걸로 이동하는 좀 평범한 수평 이동이 아니라요. 1번 분들의 뭔가 인생을 좀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아주 큰 이동 변화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직을 해도 비슷한 똑같은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동으로 인해서 1번 분들의 지금까지의 커리어와 직업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탑 카드가 떴잖아요. 아마 이런 타로를 자주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 이 카드는 진짜 큰 변화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카드거든요. 내가 그동안 내가 머물렀던 적을 뒀던 그곳이 아예 무너지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내년 중반부 정도까지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좀 찾아올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뭔가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뭐 프리랜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사람을 만난다면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결혼할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된다.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된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탑 카드라고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카드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 카드가 다 어딘가로 좀 적을 옮기고 시작하는 그러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저는 좀 그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편지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와, 너 그거 진짜 옮기길 진짜 잘했다. 아니, 너 지금 그거 바꾸길 잘했다. 너 거기서 좀 답답했는데 옮겨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바로 성과를 냈네? 진짜 잘했다. 축하해. 약간 이런 축하와 박수를 받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번 분들 올해 카드 보시면요. 에이스 소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칼을 쫙 빼든 모습이에요. 올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모습? 근데 그 전까지 하던 일이나 있던 곳은 1번 분이랑 엄청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동 자체가 1번 분들의 만족도가 낮아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나랑 잘 안 맞는 일이나 직장, 사람이랑 칼을 빼들어서 이게 단호하게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일이나 직장, 사람을 만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현재 카드에는 이렇게 읽혀지고 있어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 나랑 잘 맞는 곳을 만났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컵 2번이라서 사실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엄청 진전이 된 카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나한테 잘 맞는지 이게 잘 될 것인지 조금 재고 따지는 약간 처음 설계 단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 뭔가 진행을 했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내적인 스트레스는 좀 큰 단계일 것 같아요. 설레기는 하지만 확실한 게 없으니까 조금 좀 불안한 단계. 약간 1번 분들 본성이 되게 칼 같으신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드 왕이 나왔잖아요. 이분의 평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끊어내진 이 1번 분들은 본인한테 되게 잘 맞지 않으면은 이거를 절대 참으면서 질질 끄시는 그런 우유부단한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1번 분은 끊을 때 끊을 줄 아는 사람, 마냥 참고만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하셨던 그 잘 안 맞는 일 그거를 엄청 오래 붙잡고 있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를 그만둘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좀 그전부터 좀 이미 하고 계셨던 느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 같다. 그러니까 이제 검의 왕 카드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직장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좀 리더십이 좀 좋을 수 있다. 아마 본인은 좀 남들을 이끄는 걸 좀 싫어하고 귀찮아하실 수 있거든요. 좀 책임을 맡는 걸 귀찮아하실 수 있는데 워낙 능력이 되다 보니까 자꾸 리더를 어쩌다 보니까 맡게 되는 그런 성향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MBTI로 따지면은 T 성향이 좀 강하신 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진행을 할 때 좀처럼 실수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직장이나 사람이랑 잘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1번 분이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 상대, 그 단체가 조금 이상했을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짐작이긴 한데 뭔가 상대 회사가 진짜 이상하거나 아니면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뭔가를 1번 분한테 먼저 잘못을 했거나 해서 1번 분들이 마음이 떠서 옮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질려버린 느낌? 그래서 내가 떠나고 말지 잘 먹고 잘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이렇게 좀 칼같은 성향이 있는데 또 단칼에 잘라내기도 좀 힘들었던 상황처럼 보여서 아마 올 한 해는 좀 여러모로 좀 깝깝하고 힘드셨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튼 올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내년에는 크게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가속도를 붙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어떠한 장소를 옮기거나 적을 옮기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하는 어떤 이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1번 분들에게 정말 큰 행운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동을 함으로써 1번 분들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들, 갇혀있던 내 재능이나 성격, 천성 이런 게 세상에 완전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때가 왔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1번 분들의 능력 자체도 이런 때를 되게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잡아채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이동 자체가 1번 분들의 훗날 만족도가 되게 커요. 당장은 좀 확신이 안 서는 모습인데 근데 여기 검 2번 카드가 떠가지고 뭔가 이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선택을 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 이동이 맞는 건가? 당장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동이 1번 분한테는 무조건 좋은 이동이에요. 나중에 되시면 알게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드디어 1번 분들이 본인한테 맞는 장소, 적성,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좀 축하하고 박수를 쳐준다고 하니까 올해 답답했던 1번 분들은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싶어요. 여기 1번 분들이 딱 칼을 빼들고 쳐낸 이전의 것들은 좀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소드 성향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차가운 속성의 카드가 소드잖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막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찐으로 좋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뭔가 1번 분들이 만족을 못해,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당장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뭔가 과감하게 쳐낼 수 없었던 그런 거였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근데 1번 분들이 내년에 새롭게 이동하는 곳이나 새롭게 만날 그 사람들은 1번 분들이 진짜 점점 진짜 찐으로 마음으로 좋아해서 이동한 곳이고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점점 만족도가 커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분들이 즐기고 좋아하니까 이게 빠르게 성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진짜 소울메이트처럼 너무 잘 맞아. 그럼 같이 있으면 설레고 즐겁고 막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 그래서 내년 중에는 이 사람이랑 되게 빠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컵 프린세스가 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이랑 내년에 갑자기 결혼이라고 꼬린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하는 카드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이랑 친구처럼 좀 즐겁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점점 더 깊게 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결혼 얘기가 오갈 수는 있어요. 워낙 잘 맞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하신다 보기에는 프린세스라서 내년은 조금 이르다는 느낌? 그리고 여기 직업운도 완드 프린세스가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는 있는데 이게 막 사업이 막 정점을 찍었다, 천장을 찍었다, 막 대박 났다, 막 이것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내가 시작한 새로운 일이 커다란 금전으로 바뀌어서 이게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년 재물운에 펜타클 4번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뭔가 벌어들이고 계속 그렇게 쓸어담는 이런 카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을 다지는 카드예요. 건물 여기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일본 분들에게 진짜 커다란 이동수가 있는데 그 새로운 일이나 사람이랑 진짜 제대로 시너지가 나서 중반부 이후쯤에는 큰 성과가 하나 날 것이라고 운세를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오는 떡상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이제 빠르지만 점점 그 단계를 제대로 거쳐서 단계별로 커가는 느낌. 그래서 당장은 조금 답답하고 막막한 기분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의 운 흐름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한번 보자면요.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거든요. 여기 보면 상반기 쪽은 소드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반기까지는 거세게 이동을 하거나 변화가 막 찾아오는 그런 것보다는 도약을 위한 좀 준비 기간의 느낌이에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느낌? 후보를 고르는 느낌? 칼을 딱 벼리면서 착착 쳐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직장을 이동한다고 하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중반부 카드, 내가 속한 장소에서 큰 이동과 변화가 있을 거라는 카드가 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년에도 이동 카드가 떴고 여기 후반기도 이동 카드가 떴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변화는 중반부부터 찾아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 하반기부터는 일본 분들이 내 1인 지팡이를 딱 잡아들고 나아가는 그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성과나 수익은 후반기쯤부터 점점 체감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운, 애정은 모두 시작의 카드가 떴지만 일단 시작만 하면은 그 이후에는 생각 이상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다른 사람이나 사업,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빠르게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간관계 운의 데스 카드가 떴는데요. 제 생각엔 이렇게 커다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한번 물갈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게 그전 일이랑은 좀 성격이나 분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새로운 인맥풀을 당연히 얻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좀 귀인 위주로 사람을 판별하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영양가 없고 만나면 좀 기분이 이상하게 꿉꿉하고 나빴던 그런 악연과의 관계는 조금 청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년에는 이동에 따라 나의 오래됐던 인맥이 좀 개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죽음이 카드가요. 카드만 봤을 때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 분들의 큰 변화,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는 좀 혼란스럽겠지만 나중에 보면 일본 분들이 그때 진짜 이거저거 너무 많이 변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좀 처음 했던 거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진짜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 이렇게 좀 회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타클 4번이기 때문에 돈이 마구 쓸어 담거나 막 돌고 돌거나 순환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시작하게 되고 안정감을 찾게 될 시드머니를 모으는 한 해가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돈을 좀 모으고 싶으시다면은 좀 변덕스러운 큰 지출을 좀 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이동을 하게 되면서 뭐 이사 비용이나 뭐 적응하기 위한 돈을 좀 쓰실 수도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내년은 수확을 막기 위한 시드머니를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재정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은 도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24년도에는 큰 지출을 웬만하면 피하시고 욕심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확천금 모으려고 욕심 부려도 이게 진전은 이게 빠박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고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좀 웅크려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내년에 내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걸 축하해주는 사람들 속마음 한번 카드 자세히 보면요. 일본 분들이 되게 큰 이동을 겪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 봐서는 되게 불확실한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돈이 돼. 이건 누가 봐도 성공하는 자산이야. 이게 아니라
이건 좀 불확실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변 사람들이 겉으로는 와, 너한테 딱 맞는 일 시작했네, 너 행복하겠다, 축하해 라고 말은 하는데요. 속마음 보시면 달 카드가 떴죠. 과연 잘 될까? 어떨까? 이러면서 약간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보는 느낌의 속마음 카드가 떠가지고, 요거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1번 분들이 본인들의 내면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겠다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1번 분들도 검 2번이 나와가지고 좀 초반에는 좀 우왕좌왕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드 나온 거 딱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1번 분들 아주 이성적이고 감이 날카로우신 분들이라서 이거 검 왕 나온 거 보면은 진짜 능력 있다는 거 바로 감이 오잖아요. 1번 분들이 막 충동적으로 허투루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충분한 생각과 고민을 거쳤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팍팍 본인을 믿고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24번 한 해 카드로 여기 커넥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년 카드로 컵 기사 카드도 나와가지고 아마 1번 분들이 정말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나 일을 찾아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방해 카드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카드가 나왔는데, 그리고 조언 카드로는 뜨거운 패션 열정 카드가 나왔거든요. 1번 분들 본인의 열정과 의지가 따르는 대로 행동하면 좋은 흐름을 탈 수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제가 보통은 다른 사람들 말 많이 들어라,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라 라고 보통 조언을 자주 하는데, 여기에 방해 카드에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카드랑 한번 보면은 내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적당히 흘려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그게 될까? 괜찮을까? 약간 이런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은 일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1번 분들이 너무 많이 타격을 받아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면은 1번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물고기 다리 마누얼 카드 보시면은 계획을 현실적으로 잡으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내면의 불안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충분히 내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는 굳건한 확신만 남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1번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웨이트 좀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묵묵히 내가 집중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분들 내년에는 큰 이동으로 인해서 뭔가 숨겨왔던 내면의 능력을 활짝 피울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시고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음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번 분들 카드 리딩도 시작할게요. 2번 분들이 내년에 받게 될 복주머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은 내년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귀인을 만나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번 분들 24년 새해에 어떤 대박이나 박수를 받을지 한번 보면 귀인이 들어온다는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혼자 좀 고군분투를 하면서 힘들게 진행을 했던 일이 있다면 내년에는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가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번 분들이 진짜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명의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퀸텀 점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계단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진짜 10계단, 20계단, 한 층, 두 층,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단번에 도약하는 그러한 퀸텀 점프라고 하는데, 이번 24년이 이번 분들을 도와줄 그런 많은 귀인들을 만나서 후반기 정도에 퀸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약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카드를 보면은 완드 10번 카드가 떴죠. 이건 되게 일이 많은 카드기도 하고 중압감, 책임감에 짓눌린 카드기도 하거든요. 이번 분들이 23년에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고 외로우셨을 가능성도 커 보여요. 이거는 뭐 연애적인 것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직업적으로도 좀 혼자 열심히만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혼자서 일을 진행을 해왔다? 라는 그런 카드들이 좀 떠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 분들 자체가 좀 혼자 일하는 게 좀 업이고 운명인 분들도 좀 많아 보여요. 여기 소드 퀸 카드가 이번 분들의 성향으로 떴거든요. 이 소드 퀸 카드는 왕이 자리를 비워서 여왕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카드라서 이거는 여왕이다 보니까 걸크러쉬 능력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기는 한데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좀 책임감도 혼자 짊어지고 가는 조금 외로운 카드고요. 설사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이번 분이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뭔가 내가 혼자 캐리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극심한 책임감에 짓눌려 계신 거 보니까 직장 내에서 팀장직을 맡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뭔가 혼자 모든 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에이스, 자영업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회사에 하나밖에 없는 직무라던가 내 안에 영적 에너지나 예술성을 써야 해서 남들한테 기대기가 좀 힘든 분야라거나 뭔가 정답이 없는, 예를 들면 이제 작가나 디자이너 같은 그런 분야 이런 거라서 외로우신 분일 수 있겠다. 아니면 이번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프리랜서처럼 혼자 일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번 분들이 좀 혼자 일하시는 운명이 많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그냥 물론 좋지만 이번 분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렇게 좀 혼자 캐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처럼 내년에는 귀인들을 만남으로써 이 무거운 짐을 좀 많이 나눠지실 수 있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귀인들한테 도움도 받고 새로운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크게 성장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3년은 좀 외롭고 버겁게 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셨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현재 카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현재 카드에 뭔가 준비하다가 이제 막 실행했다는 완드 3이 떠가지고, 근데 그 대박나서 축하받는 일이 어떤 건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여기 광대 카드가 떴어요. 바보 카드.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번 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대박이 날 거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 내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흐름으로 나눠서 보자면요. 상반기까지는 황제 카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힘들게 일하는 카드가 계속 떠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까지는 좀 외롭게 좀 혼자 일하게 되지 않을까.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반부에 완드의 여왕 카드가 떴고 후반기에는 러버스 카드가 떴단 말이에요. 이 완드의 여왕 카드는 이제 이너서클, 그러니까 내 사람을 내부에서 챙기는 좀 그런 따뜻하고 열정적인 카드인데 아마 이게 이번 분들의 귀인을 이렇게 중반기에 좀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8월 사이에 이번 분이 어떤 단체나 모임에 들어가면 이 완드퀸 같은 분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운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젝트 같이 하는 어떤 모임이나 좀 학교, 학원 같은 교육기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후반부엔 러버스 카드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귀인 여러 명 중에서 좀 진짜 중요한 귀인 혹은 동업자가 생겨서 좀 관계가 좀 생기겠다. 약간 그렇게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워낙 혼자 가는데 좀 익숙하신 분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퍼주는 건 많은데 돌려받는 게 별로 없던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설사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해도 거의 본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겠다, 어디에 들어가야겠다, 이러한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야겠다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셨을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내년 중후반부터는 좀 변하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마 이번 분들이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계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소드 5번 떴잖아요. 이거는 내가 혼자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을 만나서 좀 내 한계를 느낀다, 힘들어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는 본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일을 잘 키워나갔는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좀 더뎌지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번 분들이 혼자 열심히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봐야겠다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귀인을 찾아 나서게 되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상황 판단을 하셔가지고 직접 행동하셔서 찾아 나서신 결과로 이런 귀인들을 만나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이번 분들이 만나게 될 그 귀인이 주로 어떤 도움을 줄지 한번 카드를 살펴보면요. 이 귀인들은요, 이번 분들이랑 정반대의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뭔가 이번 분들은 지금까지 대인관계 자체가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을 많이 만나셨을 수도 있겠다.
뭐 MBTI I 성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나랑 가까운 사람 몇몇이랑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스타일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전혀 다른 관점을 가졌거나 나랑 전혀 다른 지위나 분야의 사람에게 조언을 받을 기회가 좀처럼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귀인분들은 이번 분들이랑 성향 자체가 많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분들이 예술적인 성향이 짙다면 내년에 만나게 될 귀인들은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대중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가 성향을 지닌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만 막상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런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답답하게 막혔던 부분이 좀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못해왔던 분야. 나는 프리랜서인데 내 분야에서 능력은 되게 좋아. 근데 영업을 못해. 그러면 그 귀인이자 동업자가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이런 귀인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진짜 고민이었던 어떠한 방해물을 한 번에 넘어가는 그래서 퀸텀 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24년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년의 운을 직업운, 애정운, 대인관계운, 재물운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가보면요. 일단 직업적으로는 완드 10이 뜬 걸로 봐서 내년에도 정말 일복이 터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근데 바쁜 건 사실 좋은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서 더 많은 일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일에 열중을 하시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일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의 일이면은 사실 일 많은 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일하면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연애운 쪽은 소드 에이스가 떠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막 핑크빛 연애 기운이 흐르는 것보단 좀 더 성취욕, 자기개발 쪽 운이 다 강하겠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본인 성공운이 강할 때는 연애운이 들어오면 운이 좀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24년 새해에는 연애보다는 좀 더 일에 집중하시면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 대인관계 보시면 교환카드가 떴죠. 이 교환카드 자체가 어떤 단체, 규범 이런 안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를 만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당 안에서 신의 뜻을 전달하고 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존재인 교환카드가 떠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좀 귀인운이 아주 강해진다는 해석을 여러모로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재물운 보면 저널리스트 카드가 나와가지고 외부로의 좀 확장, 성장을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다니는 카드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 수확을 해서 돈을 마구마구 벌어들이는 카드라기보다는 이 기사가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내 능력을 키우는 카드. 그러니까 능력과 기반을 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요. 나의 미래에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열심히 쓰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통비를 쓰거나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내가 왜냐면은 24년에 이런 걸로 인해서 1원을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게 100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좀 아까울지라도 24년은 돈 벌어온다는 것보다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기에 가깝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이 내년에 대박을 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게 컵 6번이 선물, 추억, 뭐 순수함 이런 카드거든요. 이번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순수하고 좋게 비치나 봐요. 그리고 그 이번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귀인 분들이 다 거쳐온 선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본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좀 우쭈쭈하며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 반응 보면 이번 분은 마치 되게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서 되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줄 테니까 좀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변 귀인의 속마음을 보면요. 컵 3번이 나왔잖아요. 화합이랑 즐거움을 상징하는 컵 3번이라서 정말 이러한 도움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도움을 주면서 이번 분들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귀인분들도 즐겁게 도움을 받는 윈윈 관계다.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선순환 관계라서 어떠한 속임수나 꿍꿍이가 없는 도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분들이 내년에 각자의 분야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는 좀 좋으신 분들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24년 새해는 이번 분들의 외로움이 끝나고 귀인을 만나서 도약을 하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다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라는 조언 카드 나왔죠. 여기 미래 카드에 달이 뜬 걸로 봐서 아마 좀 심적으로 정체되고 헤매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시기에 나한테 정말 이 일이 큰 역경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나 혼자 도저히 탈출구가 안 보인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번 분들이 도와줄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다고 뜨거든요. 저는 어떤 관련 모임이나 학원, 이런 챌린지 같은 교육기관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24년 새해 카드로 좀 인내 카드가 나왔잖아요. 체스를 할 때 좀 성급하게 생각해서 아무 수나 막 두고 그러면 게임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이번 해는 하나의 체스를 둔다는 생각으로 인내를 하면서 한 땀 한 땀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조언 카드로 성장 카드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 다른 사람인데 조언이나 사례를 내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을 하다 보면은 내년 후반기쯤에는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방해 카드 자리에 로보틱 카드 떴는데 기계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지 말라고 해요. 영혼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해왔던 방식대로 반복을 하지 마라. 이번 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지를 고민하고 좀 배워나가시는 게 좋겠다. 사실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진짜 나한테 꼭 필요했던 과정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회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분들 내년에도 귀인이랑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도 시작할게요. 그러면 3번 분들도 카드 읽기 전에 3번 분들이 내년에 받게 될 이 복주머니부터 열어볼게요. 3번 분들은 내년에 투자운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한번 카드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3번 분들, 내년에 어떤 일이 대박나는지 봤더니 투자 관련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재물 관련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물질적인 거, 노력, 시간 등을 어떠한 방향에 집중을 시키는 무형의 투자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렇게 유형, 무형 두 가지 투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대박날 일 자리에 투자 카드가 뜬 걸로 봐서 3번 분들의 직업적이거나 재물적인 투자가 성공해서 내년에 드디어 수확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런 투자가요, 무슨 막 코인, 로또처럼 막 운에 100% 의존하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가 아니고요. 아니 막 저는 이제 내년에 너 힘들 수 있어, 너 로또 1등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듣는 사람들 기분이 좋겠지만 저는 좀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선호해가지고 카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투자 운이 좋고 투자를 하시긴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좀 안전빵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3번 분한테만 안전빵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러링 카드도 나온 것 같거든요. 3번 분이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분석해서 내가 잘하는 쪽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잘하는 게 있는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좀 시행착오를 겪는 분야지만 내가 하면 처음부터 중반 이상을 치는 안정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만 하면 운이 좀 고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 병행을 해야지 그 2개 이상의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더 잘 되는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내년에는 3분들이 뭘 해도 경쟁자보다 훨씬 눈에 띄는 운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직업적인 걸로 예를 들어보면 3번분의 특기나 능력을 살린 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예를 들면 내가 뭐 아이디어도 좋고 글 쓰는 재능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내가 웹소설 작가에 도전을 해보겠어 라고 해봐요. 근데 이게 무조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내가 특기가 있어도 무조건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환경빨, 운빨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3번 분들은 내년에 그 경쟁자를 제치는 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파트 청약이다 이러면은 내가 그 해당 지역에 오래 살았어. 근데 나머지 가점들은 다 낮아. 내 경쟁률은 20대 1이야.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보통은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3번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잘 된다는 거죠. 내년에는 뺑뺑이든 뭐든 자격만 살짝 갖춰서 뛰어들면은 남들 경쟁자를 제치고 눈에 띄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3번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그쪽으로 노력, 즉 투자를 하면은 눈에 띌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서 내년이 성공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제낄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분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성공에 대한 직감이나 촉, 레이더가 아주 정확하게 반응을 할 거니까 그걸 믿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여기 3번 분들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촉이나 직감이 좋으신 분들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3번 분들이 굳이 돈을 쫓지 않아도 뭔가 본능적으로 촉도 좋고 판단력도 좋아서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 끌리는 일을 한 것뿐인데 그게 잘 된다든지 대세가 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3번 분들이 그 감으로 되게 잘 헤쳐나왔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카드에서는. 근데 이런 직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맨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좀 빅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거기서 뿅 하고 나오는 게 직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3번 분들의 그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직감을 최대한 믿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3번 분들이 이거 뭔가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트렌드 언제 가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내 판단에 안전하고 최선인 것 같아. 이건 일단 시작하면 중반 이상은 하는 아이템이야. 이게 눈에 띄고 딱 머리에 딱 꽂힐 수가 있는데 그걸 선택을 해서 열심히만 하면 100% 터진다는 거죠. 이거 청약 넣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점수도 애매하고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하게 감이 오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면 의외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운이 내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있으면 좀 과감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까지 안 가더라도 3번 분들이 이미 아이템이나 방향을 찾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미 찾아서 열심히 하고 계실 수 있겠다. 왜냐면은 올해 초반 카드에 심판 카드가 떠가지고 올해 처음부터 기다리던 연락을 받거나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계속 고행을 꾸준히 쭉 해왔다. 약간 이렇게 읽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속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내년의 대박이 구체적으로 언제 터지는지 상중하 반기로 나눠가지고 좀 더 자세히 카드 읽어보면요. 카드 보면 중반기에 터질 확률이 커요. 왜냐면은 여기 펜타클 9번 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들이 내가 재물로 돌아가지고 되게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면서 누리고 있는 카드거든요, 이게. 그리고 후반기는 완드 9번 카드가 떴잖아요. 이거는 내가 중반기 카드처럼 뭔가 투자하고 수확하는 카드라기보다는 이미 수확한 재물이나 성취한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5월에서 8월 정도에 3번 분들이 투자에 대한 성취를 얻게 된다 예상이 되고요. 여기 상반기 자리에 썬더시드 카드가 떴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얻는 수확보다는 경계하고 알아보는 좀 발상 단계인 거죠. 아이디어 발상 단계. 칼을 휘두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칼을 벼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작기 카드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대박을 맞이하게 될 준비의 시기에 더 가깝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내년 카드에 완드킹도 떴기 때문에 3번 분들이 이거다 하면 주변 사람들 말 흔들리지 말고 이제 본인의 감을 믿고 팍팍 밀고 나가야 된다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촉이나 직감은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3번뿐만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좀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회의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3번 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3번 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 운이 오다가도 달아나고 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나 능력을 강하게 믿는 의지가 있다면 3번 분들은 내년에 좀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입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이 좀 스스로 겸손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너무 쉽게 가혹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말고 본인의 부족한 면을 용서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내년 직업운, 애정운, 대인관계운, 재물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쭉 보면 재물운에서 완드 9번이 떴어요. 그러니까 위에 설명한 투자운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능력이나 재물, 투자로 성과를 얻게 되겠지만 이거를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도 함께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게 일단 수학으로 오긴 했지만 이거를 그냥 단발적인 수학으로 만들지 않고 지속 가능한 걸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책임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흔들리게 되는 좀 불안감, 이게 맞는 걸까? 과연 잘 될까? 이런 불안감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트레스를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직업운도 스트레스가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본인이 나쁜 부분에만 매몰돼서 좋은 부분을 못 보는 과도기 스트레스에 가까운 것이기는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투자한 것을 크게 돌려받겠지만 그 과정,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좀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이다. 그걸 감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마음이 편하고 좋아 보이는 거는 사람과 관계된 운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애정운이 좋아 보이거든요. 이 여황제 카드가 떴는데 내년은 3번 분들이 경쟁자를 제치는 운이 있다고 했잖아요. 타고난 매력이 완전히 드러나는 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이 있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좀 많은 대시를 받게 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여왕제 카드는 육체적인 되게 감각적인 매력의 최대치를 찍은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엔 나의 연인이나 주변 이성들이 3번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대인관계도 완드 4번이 떠서 되게 안정적이고 즐거운 상황이 온다고 읽히거든요. 사람들한테 축하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내년 3번 분들의 연애운이 특히 좋다. 편안하고 좀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거고, 솔로분이시라면은 친구같이 좀 즐겁고 편안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모임 같은 데를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대인관계랑 애정운이 상통하게 좋은 면이 있어서 둘이 시너지를 내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미 커플이신 분들이라고 해도 둘만 노는 것보다는 다른 커플 모임이라든가 운동을 뭔가 같이 해본다든가 다른 무리랑 같이 활동하는 게 둘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읽히고 있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년엔 투자운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라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로맨스 카드가 방해로 떠가지고 연애운이 좋지만 이 3번분의 직업적 스트레스를 연애운이 잠재워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3번분의 좀 날카로운 촉 이런 거를 좀 둔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이 연애운 덕분에 좀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만 그래서 뭔가 3번분의 촉이 둔화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기기 때문에 3번분들이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확실하다면은 내년에는 연애보다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중을 따져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3번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좀 판단하셔서 적절히 분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로맨스 카드가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흥분된 마음, 들뜬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시는 것도 해당이 되는데 이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빵으로 가시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분석적으로 가셔야 이게 성공하는 운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벌이는 일을 최대한 좀 줄이시고 어떤 계약이나 일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감을 활용하되 최대한 좀 꼼꼼히 찾아보고 고려해보는 편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감을 쓰라고 해서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걸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한 직감을 쓰시라는 거예요. 3번 분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조언으로 혼돈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성취를 하기까지 3번 분들이 꽤나 좀 불안이나 힘듦이 있을 텐데 견디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너무 필연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성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맨스 카드, 이 깜짝 놀라는 흥분, 이 흥분 카드가 방해 자리에 떴기 때문에 일과 사랑 중에 좀 더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무 즉흥적으로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번 분들의 투자운은 노력과 능력이 절반 이상은 수반되어야 터지는 운이라는 점.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라는 점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면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내년에 큰 수확 얻을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다음 영상 알림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도 시작하기 전에 내년에 4번 분들이 받게 될 복주머니 한번 열어볼게요. 4번 분들 내년에는 떡상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카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4번 분들 우선 내년은 떡상의 해가 되게 제대로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내년 자리에 완드 6번이 떴고요. 대박나는 일 자리에도 심판 카드가 떴거든요. 이게 4번 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일이나 준비해오던 일이 있는데 그동안 이게 뭔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 싶어서 답답했다면은 뭔가 이제
그 특이점이라고 하죠. 뭐 물이 끓는 점은 100도잖아요. 근데 이제 100도 전까지는 이게 언제 끓어? 약간 이렇게 싶다가 100도 넘으면 갑자기 확 끓어 넘치게 돼서 놀라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 내년에는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서 갑자기 크게 떡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떡상은 스케일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좀 대놓고 좀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 완드 6번 카드는 기본적으로 주목을 받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절대 혼자 잘해서 성공하는 카드도 아니에요. 혹은 4번 분이 팀으로 진행을 하던 일이라 그 팀 자체가 성공을 해서 좀 회사 안에서 주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번 분이 모르고 있던 알고 있던 간에 어디선가 나를 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조력자가 있어서 성공한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4번 분이 주변에 주목을 받을 거고, 이건 팀 단위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카드 보시면은 주인공이 월계관을 쓰고 도로를 나서 좀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카드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뭔가 금이 환영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4번 분들이 내면에 확신은 있었지만 쉽게 드러나지가 않았던 그동안의 노력이 내년에 특이점을 만나게 돼서 좀 떡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큰 축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의 떡상인지, 구체적으로 언제 대박이 터지는지 자세한 내용은 좀 카드 리딩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4번분 성향이나 완두 6번 등 성향을 봤을 때는 4번분들이 뭔가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거나 상대방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력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요. 여기 일단 마법사 카드 뜬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뭔가 어딘가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어떻게든 드러내야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이 4번 분들의 재능이나 결과물을 누군가는 좀 알아줘야지 되는 분들이고, 능력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능력은 조금 타고난 천재성에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력이나 영적인 힘도 되게 강해 보인다,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4번 분들은 뭔가 남들이랑 4번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도전을 하지, 이런 박수랑 더불어서 좀 시기나 질투도 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떡상이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4번 분이 넌 진짜 될 사람이었다, 결국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야, 너 진짜 될 줄 알았다니까. 너는 뭔가 좀, 일을 저지를 애였어. 범상치 않은 애였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축하를 해줄 거라고 하는데, 속마음은 좀 4번 분이, 쟤 욕심 많다, 버거워 보인다, 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네, 좀 욕심이 많네?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하시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실제로 일을 좀 벌리는 성향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욕심이 좀 많으신 편이라서 일을 하나만 하고 계신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걱정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4번 분들의 그 건강을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축하와 그리고 이제 질투, 걱정, 이런 것들이 되게 뒤섞여 있는 좀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4번 분들이 이 대박난 걸로 흡족해 하는지 보면요. 드디어 해냈다, 한숨 돌렸다, 근데 이거 시작에 불과해,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완드 3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계획하고 드디어 실행을 하는 그런 좀 시작의 카드,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이나 4번 분들 주변 사람들이 진짜 크게 축하를 해주고 하겠지만, 정작 4번 분들은 기쁘지만 진정하자, 진정해, 이건 시작이니까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일을 계획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룬 일에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또 시작하는 느낌이 보이고요. 워커홀릭 성향이 좀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4번 분의 내년에는 이런 연유로 꽤나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이 많아지는 만큼 확실히 보답을 받게 되시니까요. 내년에는 좀 어떤 일이든 과감하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해 초 카드를 보면요. 완드 가디언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카드엔 투 오브 완즈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일, 상황을 좀 벌리고 열심히 만드는 카드고요. 뭔가 쌓아서 이룬다기보다는 터 잡고 벽돌 잡고 약간 준비하고 막 그런 성향의 카드들이에요. 근데 이게 능력 있는 여왕 카드이긴 하다 보니까 아마 4번 분들이 시작했던 일이 그래도 나름대로 빠르게 좀 진척이 됐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남들에 비해서 좀 잘 됐다, 성장세가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드디어 완드 6번이 뜬 거죠. 아주 흡족한 떡상의 결과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 왕이 떴는데 이게 4번 분의 능력의 근원이거든요.
컵 왕은 감수성, 예술성의 왕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었죠. 4번 분들은 본인 내면의 영성이나 감성, 감각을 살려 표현하는데 능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야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내년에 좀 좋은 소식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4번분한테 마법사 카드가 몰빵되어 있는 게 보이죠. 내면에 좀 특별한 뭔가 유니크한 달란트가 있는 분, 타고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4번분의 성향 자체가 마법사인 거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 4번분을 바라보는 시선, 평판이 마법사라는 거라서 이거는 자타공인 매력이다.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안다. 이런 주변 사람들도 4번분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잘난 4번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 조언 카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이 대박 떡상운은 내년에 정확히 언제쯤 찾아오는 건지 상중 하반기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봤을 땐 일단 누가 봐도 인정하는 떡상 수준의 운은 내년 후반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중 하반기 중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변화가 오는 게 하반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9월부터 12월 사이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팍 떡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조짐이 중반부터 살짝씩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뭔가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중반부가. 돈이 막 엄청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는 있는데 펜타클 시드다 보니까 답답하긴 한데 아직 씨앗 상태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 상반기 카드인데요. 5 of Thunder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 4번 분들이 내년 상반기쯤에 조금 잘 안 풀려서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뭔가 제자리 있고 약간 이런 일들이 상반기에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일들은 본인 힘으로만 극복을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여자가 여우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조언을 받아봐라. 이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 나도 몰랐던 탈출구가 보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상반기에 좀 지지부진한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이때 꾸준히 하던 걸 멈추지 말되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든지 다른 분야 공부를 하든지 이거저거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반기에는 이 상반기 답답함이 좀 풀리면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엄청 큰 돈은 아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 일로 생활을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떡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운이 들어올 텐데, 이 상반기, 중반기에, 열심히 준비해서 이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 자기 껍질 벗어던지고 새로운 집을 찾은 소라게처럼 4번분들이 이 떡상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 큰 변화라서 아마 환경이나 직업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의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인분이라고 해도 관계가 지금까지 180도 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내년에. 저는 예전에 어떤 커플 타로를 봐줬었는데 그때 이 카드가 나왔어요. 죽음 카드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때 좀 엄청 걱정했거든요. 혹시 이분들이 좀 헤어지는 건가 했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생이 결혼으로 인해서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데스 카드도 마냥 나쁜 카드가 아니에요. 주변 카드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솔로에서 유부녀, 유부남이 되는 그런 종류의 하여간 좀 큰 스케일의 변화를 좀 겪으실 수 있는 하반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런 큰 변화의 시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분들 내년 운을 직업운, 연애운, 대인관계운, 재물운 이렇게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이 중에서도 저는 4번분들 내년 직업운이 진짜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펜타클 9번 카드 나왔잖아요. 이거 완전 누가 봐도 갑부 카드예요. 이거는 수학 카드예요. 수학. 예? 그래서 이제 4번분들의 내년 떡상운은 특히 직업운 쪽에 가장 강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재물운 카드 보시면은 이 떡상 정도에 비해서 4번분들이 재물에 크게 만족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번다. 그래서 불만족하는 카드가 재물운 쪽엔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이제 상중 하반기 카드 해석해드린 것처럼 큰 수확은 내년 후반기 이후부터 벌어질 거라 그 전까지는 좀 만족스럽지 않아도 꼭 참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연애운도 무난하게 좋고요. 완드 성향의 카드가 나왔다 보니까 연인이 있든 없든 외부 활동이나 데이트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좀 즐겁고 활동적인 연애운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읽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면 취미나 이런 외부 활동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분 매력 자체도 지금 포텐이 터지는 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사람들한테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좋거든요. 4번분을.
근데 여기 보시면 연애운이랑 다르게 대인관계가 조금 데빌 카드가 떠가지고 이게 나쁜 습관, 집착, 부정적인 관계 약간 이런 카드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한테 독이 되는 사람을 좀 쳐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 날 질투하는 사람,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카드도 떴잖아요. 이게 뭐 100% 인간관계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큰 떡상 변화가 있으면 별 사람 다 있거든요, 주변에. 사법분들이 축하해주는 주변인데 속마음이 좀 겉이랑 좀 다른 부분도 솔직히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법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쳐내는데도 좀 좋은 타이밍이다. 내년에는 시기 질투한 사람을 멀리하고 가스라이팅한 사람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를 읽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법분들 여기 환희 카드가 나왔죠. 내년은 진짜 환희의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희. 네? 약간 떡상을 맞으면 도파민이 막 뿜뿜하잖아요. 약간 그런 도파민의 해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 방해 카드 보시면은 사랑이랑 돈 카드 나왔죠. 조언 카드 보시면 집착, 의존 카드가 나왔어요. 사범분들의 능력에도 컵 왕 카드가 나왔고 성향 자체도 좀 마법사인 분들이시라 내 마음이 시키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자신 있는 일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결과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 잘못하면은 돈을 너무 쫓아간다고 해야 되나? 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흐름이 좀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내 재능을 제대로 못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돈을 쫓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집착을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걸로 변모가 되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떡상의 기운이 좀 약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초심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들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말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게 나쁘거나 내가 하는 일이 좀 나쁘게 말하는 좀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 아니면 나한테 어떤 일을 자꾸 강요하는 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한테 외부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좀 조심을 하시면 내년에는 무사히 떡상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분들이 목표치가 높은 만큼 만족을 쉽사리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나중에 너무 지치게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후반쯤 떡상위에서 준비의 시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안 벌리거나 성취가 나지 않다고 초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도 그냥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범분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진행하시면 반드시 떡상을 맞으실 수 있는 운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범분들 내년 떡상 미리 축하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 다음 영상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